여러분 그 펄벅이라는 여사를 아십니까? 돼지라는 작품으로 미국인 출신 최초의 여류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지 세계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 수상자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1892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81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어릴 적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와서 남경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교수를 지냈고, 이 사람은 스스로를 정신적 혼혈아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자기가 정신지체 아이의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운 양육하는 그런 여성인데, 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펄벅이라는 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의미 있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거의 말경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우리말로는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했잖아요. 취득한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1930년대 말에 인사이드 아웃,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태평양 전쟁이 곧 일어난다. 일본이 미국을 곧 침략을 한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을 침략을 하면 미국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망하면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온다 라고 썼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미국 조야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승만이 누구야, 그러니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펄벅 여사가 이 책을 읽고 했는 말이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두렵다, 이 책을 보니까 두렵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진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붙어서도 한판 크게 붙어서 깨져야 우리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그 예언적 서적에 대해서 펄벅 여사가 동의를 한 거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워싱턴에 집을 하나 샀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펄벅 여사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63년 2년 그 정도 경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국이란 나라는 골치가 아파, 한국을 일본의 관리하에 맡겨버릴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펄벅 여사가 아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로 일본을 싫어한다, 한국과 일본은 명확히 다른 나라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생각을 접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 펄벅 여사가 중국에서 남경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아마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많은 여행을 하거나 한국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펄벅 여사의 살아있는 갈대라는 이 제목의 소설을 보면 이 펄벅 여사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하는 걸 보면, 그 구한말 강대국이 조선을 탐하는 그 내력이라든가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관계, 또 우리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삼신할머니, 그리고 매주를 쓰는 법, 또 출산을 할 때 그 조선 여인들의 모습, 헝겊이니 혼인풍습, 또 양반과 상민의 관계, 또 혼사할 때 하는 여러 가지 그 함진애벽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함 얘기, 또 중매정이라는 얘기, 또 사랑스럽고 친근한 시골 풍경, 구들장, 온돌방, 그리고 당군 신화에 관한 얘기, 몽고 침략 시 강화도를 천도했던 이야기,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리고 돌잡이 할 때 그 돌잔치 문화, 검고 이야기, 정약용은 수원성 건설에 관한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약용의 천주교도이며 유배를 간 사실, 고려의 역사, 정몽주의 시, 한국인의 띠별 운세, 고인돌, 서해안에 많이 많다는 사실, 당군 신화의 이야기, 그리고 신라와 백제와의 싸움,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는 이야기, 선조와 남욱군의 이야기, 또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포츠담 선언에 관한 이야기와 그 포츠담 선언의 맹점 등등 한국의 실상이나 풍습이나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펄벅 여사는 한국을 깊이 있게 여행이나 책을 읽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살아있는 갈대에 보면은 주인공이 일한인데요. 일한인데 그 아들은 그 연춘과 연한이 있어요.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일한의 주인공은 이름은 그 유한양액을 설립자인 그 유일한과의 인연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주인공. 그래서 일한은 고종과 배하를 하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일한 자신은 명성황후와 직접 면담을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한이 이제 아들이 연춘과 연한이 있는데 큰아들은 1912년 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명근의 그 테라우즈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 소설에 등장을 시키는데요. 안명근이 안중근의 선생의 사촌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거기에 일한의 큰아들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주범으로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기독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기독교 교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몰아넣고 불살라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아마 제암리 사건을 빗대서 소설에 이제 배경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불타고 있는 교회에 뛰어들었다가 교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기둥에 깔려서 숨을 거두죠. 그러니까 일한의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와 딸, 손녀가 제암리 그 교회 방화 사건에서 희생을 당하죠. 희생을 당하는데 큰아들은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서 주범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다는 거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면서 그 여인을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 여인은 이제 어떤 일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남아있는 아들이 이제 뭐 러시아 이름으로 샤샤인데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소설은 구한말 대체로 이제 그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1882년 경부터 시작해서 해방되는 직전까지의 역사 드라마인데요. 이 펄벅 여사의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살아있는 갈대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름을 따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살아있는 갈대 일한의 큰아들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쓴 가명이 살아있는 갈대입니다. 살아있는 갈대. 본명은 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세력들 사이에 살아있는 갈대라고 칭하면 대단히 유명하고 아주 이름이 높고 그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살아있는 갈대라고 왜 그 가명을 달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대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잖아요. 흔들흔들거리죠. 약하죠. 그런데 태풍이 불어도 갈대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 큰 고목은 태풍이 불면 부러질 수 있죠. 그런데 갈대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릴 뿐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약한 듯 보이지만 얼마나 강하냐.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민족을 칭해서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이 5천년간 순환의 역사였는데요. 이 펄벅 여사는 5천년간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 가운데는 또다시 5천년간 여인의 순환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몽고족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공료들을 잡아갔습니까? 병자호론 때는 또 어떻고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여인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힘들 때 여인들도 엄청난 순환을 당한다.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민족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왜?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눈빛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흔들거릴 수 있을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펄벅 여사가 쓴 살아있는 갈대는 1963년경에 이제 출판된 서적인데 아마도 이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의 오늘날 이런 경제 성장을 예언한 듯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데요. 그렇게 소설이 막 박진감 있게 막 흐르면서 막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 모습은 없는데
독립운동 가문 이제 이란이 이제 안동김씨 이제 남인이었거든요. 남인이었는데 그런 우리 살아있는 역사 속의 한 가족사를 읽어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살아있는 갈대 노벨상 수상자인 펄벙 여사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펄벙 여사는 1967년경인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전 당시에 고아가 된 한국전 전쟁 고아를 돌보는 기회의 센터를 설립을 하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아주 순기능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